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죠? 예, 예. 오면서 땀이 얼마나 흘렸던지. 뭐. 아유, 지하철 타고 오니까. 지하철 타고 내려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걸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 이번 여름에는 그렇다잖아요. 그 오운육기에 의해 가지고 갑진년이잖아요. 그죠? 오운육기가 갑기, 합토. 그죠? 그 다음에 진술태양 한수. 토하고 수하고 섞이면 이게 습이 발생해요. 습이. 그래서 올해 오운육기 갑기합토와 진술태양 한수의 이제 결합력이 비가 많이 내리고 습도도 높고 이렇게 이제 올해 한 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을사는 이제 을금합금 조금이죠.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크름 품목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건건목이 이제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좋아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내년에는 좀 건조한 기가 많다. 그래서 그 오운육기를 공부하시면은 이 자연 현상을 매년 관찰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 이제 각종 식물이나 과일 열매들의 어떤 그 상품성을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질병적인 부분, 오운육기론을 또 공부하면 상당히 그 자연 현상을 또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그 이번 7주차죠. 7주차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관과 그 비견겁제 부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자, 먼저 순서로는 이 연간에 상관이 있을 경우죠. 간목일간이 연간에 정화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간은 뭡니까? 갑이 그 어린 시절이죠. 0세부터 20세, 1세부터 20세의 요 시즌에 부모의 생활상을 또 사회 생활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특히 이제 천간을 붙인 지지를 못 치는 영역으로 이제 보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또 연간 할아버지 또는 연지를 할머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간목의 어린 시절에 부모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상관이라는 것이 아버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이런 국가 또는 큰 사회에서의 어떤 정치 성향이 조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이게 극하는 거죠. 관을 극한다는 거는 그 이때까지 이어져 있는 전통성이나 또는 그 보수적인 부분을 시대에 맞게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개혁적인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상관을 쓴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성 또는 그 교육성,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드러지고, 그래서 이제 입 바른 말을 상당히 좀 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남들 눈에 많이 뜨이는 어떤 그 부모의 모습이다 또는 부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갑일간이 이처럼 상관을 연간에 띄우고 쓴다는 것은 학생의 경우에는 타인 시선에 대한 집중력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지시하고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명령하듯이 이제 학우들에게 동급생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죠? 때 이른 나이에 그런 행위는 좀 보기는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관적 행위를 할 때는 자기 어떤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적정한 나이에 되거나 아니면 뭐 빽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관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게 이제 뭡니까? 그 부당함을 또는 그 상관에 의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가 이제 있을 때 막 쓰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신약한 일간에 내 체력도 안 되는데 상관을 썼다. 그럼 뒷감당을 누가 하라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뭔가 힘이 뒷받침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요런 언어적 표현을 하다 보니까 타인들의 시선에 많이 집중되고 노출된다. 그리고 이제 탁월한 언어 영역 발달로 스피치 또는 전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라면은 어떤 지시할 일, 그죠? 시정을 요하해야 할 일, 개선시켜야 할 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그 업무적으로 많이 다루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부하에게 명령,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교육적인 그 일, 그리고 영업, 홍보, 마케팅, 상담에 관련해서 이 상관을 상당히 그 공식화해서 잘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사업인이죠. 사업인은 그 제도 체제를 이렇게 개편하거나 또는 개혁 또는 감독하는 이런 분야에서 그러한 사업성을 조금 많이 발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들은 이런 그 유머스러운 그 화술, 재미나는 언어 표현, 이런 표현들이 서로를 재미나게 하고 웃기고, 그죠? 웃기고 재미있고 이런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 관심을 확 끄는 요소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게 재밌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어떤 그 쇼맨십, 거짓말, 이것도 상당히 연애할 때 재밌다고. 실제 안 해주는데도 해준다고 뭔가 과감하게 표현해가지고 뒤에는 뭐 안 될 망정, 그죠? 여자들이 그 이 상대의 말에 많이 유혹이 되더라고. 예? 안 그렇습니까? 유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에 약하대. 남자 말에 잘 넘어가.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면 막 진짜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푹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죠. 그래서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한 50%만 60% 정도만 믿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연지 상관입니다. 연지 상관. 신금 일간의 경우에 해수죠. 연지에 상관이 놓여 있습니다. 자, 부모 요 시절에 0세부터 20세 시절의 부모의 모습인데, 이 가족의 분리죠. 내가 만약에 부모였다, 신금의 부모였다, 제가 여기에 상관의 은지 속에 있었다 그러면 상관의 그 글자의 속성에 환경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분리는 뭡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허물기 때문에 그 가정의 조직을 허문다는 거는, 그죠? 내 자녀 또는 아내, 가족이 뭔가 분리될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분리된다 해서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그 공부를 필요로 해서 유학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아내가 공부가 좀 미흡해서 뭐 유럽 쪽으로 또 뭐 유학을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이래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기러기 아빠 혼자 남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관을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하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상관이 나쁘게 작용하면 또 뭐 우리가 그 흔히 말하자는 뭐 지방이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처럼 이런 것들 특수 기술이나 또는 음식, 가공, 제조, 육아, 교육에 관련해서 직업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직업. 그래서 해수라는 것은 이런 직접 몸을 써서 근로 노동을 해서 할인업을 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릴 때 게임을 좋아한다 또는 오락에 빠졌다 또는 뭐 춤에 빠져가지고 그죠 치어리더랍니까? 그 음악 나오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데 그 율동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이제 학생이 따라 하는 거지. 그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춤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나 이런 그 예체능에도 관련해서 어린 시절에 이런 상관으로서 많이 활용하더라는 거지. 저는 어릴 때 이게 이거 물이잖아요. 밤의 글자잖아요. 진짜 제가 원래 그 집이 장전동 그 금정초등학교 거기였는데 어릴 적에 이 물이 좋아가지고 해운대 송정까지 그 100번 버스 타고 방학 때 엄청 많이 다녔어. 그래 그것도 까만 비닐을 까만 비닐 옆구리 차고 수영복 하나에 팬티 하나 넣고 그렇게 다녔던 시절도 있었고 또 밤에 이제 이처럼 검은 밤에 해씨는 밤을 나타내죠. 밤에 이제 다망구 압니까? 모르죠 지금은. 술래잡기 뭐 밤에 그 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절에는 오락이 없었잖아요. 뭐 오락기 있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활성화만 안 돼서 이제 밤놀이 문화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놀았어요 이때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라면 발령 또는 파견의 노동 특수노동 그리고 기술 생산 가공 제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령이나 파견에 의해서 이런 상관의 특수죠. 특수. 원래 상관이라는 것을 특수로 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특수 노동이나 기술 생산 가공 제조의 힘입니다. 먼 곳에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해수가 자체로는 그 지살입니다. 지살. 알죠? 지살이기 때문에 지살은 그 일명 그 신살에서 보면 뭐 우리가 그 외무부 그 장관으로 이제 보는 게 지살이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환경 이런 부분을 의미해서 이렇게 이제 발령 파견 이런 걸 봤죠. 그래서 원래는 그 월과 요즘 월과 일이죠. 요 안에 동그라미 안 속에는 여기 안이고 요 년과 시를 바깥으로 보는 그 좌표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입니다. 사업인은 저는 그 차별화되어 있는 특수기술 또는 노동, 생산, 교육, 도소매업에 이런 그 개인 사업이 많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리고 애정적으로는 남녀 모두는 이제 이 상관이 이제 이런 관을 흐트름으로써 기존의 성에 대한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성문화의 질서를 깨므로써 이런 빠른 연애가 어린 시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정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이런 일탈, 가정 일탈이라든지 학교 일탈, 그리고 방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 상관의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자, 다음은 그 월간 상관입니다. 자, 신일간이 이처럼 그 임수를 월간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 도세주옥이라고 하죠. 그 임수를 만나면 이런 신금 보석이 깨끗하게 뭐 닦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구조이면 참 좋은데. 요런 이제 0세부터 20세에서 40 사이에 부모의 상관의 행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월지 자체가 이제 일간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늘상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모의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같이 좀 볼 수가 있죠. 굳이 뭐 나누자면 그 뭐 20세 40으로 나누지만 사실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적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데 특히 월간은 이제 그 부의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가 이런 사회적으로 사회 약자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 돌보는 마음, 그 애쓰는 마음, 그리고 동정심 유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 부친의 생활상인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나 또 감시, 감독, 교육, 홍보와 같은 이런 쪽에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약자를 돌보고 동정심에 관련한 것들은 교육이나 할인업, 남을 위하는 어떤 여러 분부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런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또 바로 잡는 또 어떤 감시에 대한 또 감독, 또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많이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은 지식 정보의 전달 수단이죠. 그럼 등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좀 많이 배우고 익혔을 때에 정신적 근로의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 정보 전달 수단인데 보통은 언어, 교육, 언론, 방송, 정치에 많이 씁니다. 이런 과목에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라면 갑질에 맞서가지고 위에 상사들이죠. 내가 위에 상사들의 부당함을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동료들이 부당함을 받고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갑질에 맞서서 또 부하 동료의 불편이나 부당함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이게 상관이 너무 지나치면 좀 절제, 오지랖 이제 얘기하잖아요. 좀 절제 해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약자들의 어떤 힘들고 고통 있는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 사업적으로는 교육 사업 쪽으로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지식 정보 전달 또는 마케팅, 홍보, 영업,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잘 씁니다. 말로 하는 어떤 직업을 사용해서 또 개인 사업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은 남녀가 이처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처럼 그 쓴소리도 막 해요. 그러니까 입심이 세죠. 마음에 안 들면 상관의 힘으로 막 뱉어내는 거지.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있고. 좋을 때는 또 재밌게 웃어주고 표현하고 유머 있게 얘기하고 말장난도 하고 이런 상대적인 부분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기쁜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또 그 기쁨에 대응할 화를 내요. 항상 상반됐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으니까 이걸 한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좀 많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위에 요 밑에 있으면 이제 집안이 그렇고 위에 있으면 이제 부친의 모습이 뭔가 일하다가 조금 구슬을 맞아서 좀 공식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고. 집안은 괜찮은데 집안은 오니까 괜찮잖아요. 평관으로서 가정도 엄격하고 바른 집안인데 상관이 초관했다는 것은 부친이 이제 그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입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조금 진로가 막힌다든지 좀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이제 천간을 띄운 거고 또 지지는 또 생활상 가정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월지 상관입니다. 경금이 자수를 월지에 이렇게 상관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거 부모의 생활상을 봅니다. 그래서 월지는 부모의 어떤 생활 공간에서의 나타난 것인데 이때 이제 부모는 이처럼 틀이 깨진 가정에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까 했지요. 그 유학이나 직장이나 막 결혼이나 집안 자체가 울타리가 무너진 거죠.
각자의 생활하다 보니까 참 부모 집안이 조금 조용한 집안, 외로운 집안이 돼버린 결과죠. 저희 만약에 자수가 만약에 도화에 해당되면 어머니가 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도화가 되니 멋을 좋아하고 또 즐기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런 문화가 이제 자칫 이제 가정을 좀 파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또 이런 직업적으로 특수 교육을 하시거나 특수 교육은 뭡니까? 우리가 특수 교육은 일단 발달 장애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부모에 자라나서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육아 전담 뭐 이런 것도 되고 특수학교 이런 데서 가르치고 돌보는 것들 이런 게 특수교육. 그리고 이제 특수생산, 노동, 특수노동, 특수기술, 특별한 음식들을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본다는 거죠. 틀을 깼기 때문에 저는 특수가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상관의 틀을 깼기 때문에 특수하고 특별한 걸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은 봉사나 할인성 특수교육. 학생은 이 봉사성이 늘 있고 또 할인성 특수교육. 아프고 안 되고 좀 가엾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수한 교육. 그리고 특수한 복지 상담 서비스의 이런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때 그런 어떤 전공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라면 기존 방식을 자꾸 이제 개선하고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반전기가 다분하게 이제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환경의 개선, 개혁, 수정, 보수, 수리, 교정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 교정 이런 것들은 뭐 물건이 오래돼서 그걸 내가 이 손재주로 고쳐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몸이 이제 쑤시고 아파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물리치료사 알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상관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는 망한 것을 취급하는 겁니다. 누가 쓰다가 망한 거나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다루는 거죠. 요즘 그 뭡니까? 어디 장사집에서 망해가 물건을 갖다가 뭐 점포 이상한데 그 한 달 빌려가지고 그죠? 뭐 물건을 거기 이제 놔놓고 파는 행위들, 망한 물건을. 그리고 특수 기술이나 노동, 생산, 교육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정적으로는 남녀는 서로 그렇죠. 상대의 그 어려운 어떤 그 처지를 헤아려서 이게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내 남자친구가 집안이 너무 상관경관이 돼가지고 집안이 망해버렸잖아요. 어렵게 돼버리니까 내 입장에서는 걔를 이제 좋아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또 실제 도와줘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애정관계가 있다. 근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못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캐내야 되는, 캐내고 알아내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 보니까 항상 궁금하죠. 내가 남자인데 여자의 어떤 그 모습 안에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삶의 모습이나 그 애 성품이나 얘는 어떤 애일까 하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유발한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상관입니다. 자, 임수일간이 범띠로 태어나고 시에 사화 망신살 사화가 놓이고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망신살 사화 위에 놓인 상관이라는 이제 말이 됩니다. 나중에 내용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면 이런 그 시의 영역이 학교 마치고 바깥
그 놀이 문화 활동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나 오락, 놀이 또 그 외에 이제 알바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해요. 상관이라는 게 게임, 오락, 놀이도 되지만 상관생제 하죠. 이게 편제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게임, 오락, 놀이장에서 나름대로 알바하면서 경제 활동도 합니다. 그 두 가지도 다 보시면 돼요. 어려울 때는. 어렵지 않을 때는. 그러면 내가 좀 돈에 여유가 있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다. 뭐 상관생제로 뭐 여자 교제하고 노는데 이제 빠지겠죠. 예? 밑에 그 여자가 이렇게 시에 여자가 놓였잖아요. 그죠? 어린 여자 아닙니까? 시에 편제가 놓여 있으니까 자식 자리에 편제가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의 편제가 망신살로 놓여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임수가 사회에 무슨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죠? 서로 이제, 보여주기, 껄끄러운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죠. 외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을사의 모양이 이게 좀 뭐랄까, 목욕이죠, 목욕. 을이 사의 목욕이잖아. 그런 걸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요 시구간이 이제 자식 자리의 편제는 즐기기 좋은, 임수가 남자라면 사화는 편제 즐기기 좋은데 망신의 목욕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애사도 다발한다. 이렇게 보고. 또 학생은 이제 게임이나 이런 오락, 이런 부분. 이게 말로. 이렇게 본다. 봅니다. 시간이 자식 자리이기도 하니까 시간에 상관을 특히 시간에 보면 사실 가정에 상관이? 남명에서 저 상관이면은 저 상관 자체가 천간에 떠 있다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저 시간이 남자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상관 경간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남자 자식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미래 투잡의 경제 활동입니다. 그죠? 미래 투잡의 경제 활동. 여기가 미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영업 홍보의 성과, 실적이 나타납니다. 직장인이 이제 이런 먼 곳의 영업 행위를, 홍보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실적이 물론 나타나면 제로 나타난 거죠. 실적이. 그래서 좋은 거죠. 자, 사업자라면은 만약에 임수가 뭐 사업을 한다면 오락성 있는 게임, 그죠? 스포츠, 운동, 이런 부분. 골프도 아마 될 거예요. 골프도 좀 오락성이 좀 가미돼 있고 또 돈 내기도 하잖아. 내기도 많이 하죠. 편제라는 것은 내기잖아. 내기. 돈 내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운동, 스포츠 이런 것, 게임. 토토 이런 것도 그것도 되겠죠. 그것도 뭐 되겠네. 그리고 서비스, 기술, 예술, 또 교육에 관련해서 이렇게 미래 사업 쪽으로 내가 할 수 있고, 아니면 투잡으로 내가 학생을 가르치겠다. 그죠? 직장 외에 투잡으로 학생을 가르쳐서 상관생제에서 좀 수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조도 좋다. 여기다 기술 예술도 되고, 예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가르쳐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애정적으로는 남녀는 이 대문 밖에서, 담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탈 연애사죠.
그리고 취미 모임에서 오는 이런 연애사가 또 있습니다. 요 구간에는. 우리들이 이제 시라는 영은 이 직장 생활 외에 이렇게 취미 활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 썸씽이 나가지고 그죠? 많대.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어 요즘에 뭐 그 취미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다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기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알아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시지 상간입니다. 좀 일간이 병활간이 시지의 상간이 이렇게 놓여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외나 먼 곳에 이런 특별 봉사 체험 교육 활동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직장인이라면은 먼 곳의 특수 교육 그리고 영업, 마케팅, 홍보 관련한 부분에 상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이 사회 약자에게 필요한 그죠? 우리가 상관식신, 특히 상관 이런 부분이 뭔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거나 뭐 어디 팔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렇게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특수한 기술을 부리고 그리고 또 어떤 생산물을 만들고 또 제작하고 또는 교육하는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라는 구역은 내가 이제 그 미래 사업이나 또는 이제 투잡으로 이렇게 상관을 어떤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뭐 상관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어떤 뭐 그 신발도 될 수 있어요. 신발 알죠? 특수 신발, 기능성 뭐 이런 거. 예, 그럼 그렇죠. 팔다리, 족 이런 걸 나타내요. 또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발을 다치거나 아니면 발 자체가 휘거나 뭐 삐뚤어지거나 뭐 하여튼 불편해서 특수 신발을 제조하는 거지. 그죠? 특수 신발. 안 그러면 등산화 일반 신발이 아니고 특수한 용도로 만드는 거죠.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신발을 의미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동하는 거니까. 그것도 되죠. 그게 이제 인공적으로 움직이는 그 휠체어 자체가 다리잖아요. 이동. 그런 것들도 특수한 휠체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목이 있으니까 정인이 있으니까 특허를 내야 되겠지. 흉내 못 내야 될까요? 누가 답습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애정에 있어서는 남녀는 뻔한 연애는 싫어. 그리고 맛집 여행, 맛집을 찾아서 여행하거나 상관은 우선 독특한 음식이죠, 그죠? 그 틀을 깬 음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기호식품. 그 영화도 예술 좋아하죠. 영화, 예술, 예능, 운동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연애도 돼요. 안 그래요? 뭐 사이클 타다가 사이클 같이 타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게 많잖아요. 취미 활동을 저는 그래 취미 활동이 탁 맞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통해서 연애하고, 그죠? 아니면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이클 운동을 좋아하면 그런데 같이 운동하면서 늘상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연애하고. 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보통 보면은 여보 우리 그 좀 어디 뭐 야구장 가가지고 뭐 야구 보러 안 갈래 하면은 아이고 막 그냥 갔다 와서 막 귀찮아서 이래. 근데 또 여보 우리 농구 보러 가려면 내 좋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가지고 그 얼마나 좋아. 애들도 같이 가면 그죠? 그 취미 활동이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순서로는 그 유인물가 안 좋구나. 잠깐.
그렇지. 이건, 예. 좀 오늘은 또 정상 시간에 마칠 수가 있겠네. 아유, 촉박해가지고. 자, 연간 비견입니다. 신일간이, 예쁜 신일간이, 예쁜 연간에 또 신인간을 쳐다봤네요. 예쁜 검들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은 부친의 자리이자 또 부모의 자리인데, 요런 0세부터 20세 시절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요런 비견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일단, 생활상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가지신 그런 부모였다. 또 부친이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간이 비견을 쓸 걸 누가 대신 쓴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썼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학생일 경우에 일간이 어린 시절에 여러 학생으로서 신금 비견을 썼다 그러면 친구들 간의 공유 의식이 많고 또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협동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신금이 사주 전체를 봐서 신금이 좋은 역할 할 때는 서로 공유하고 또 신금을 필요로 하고 또 쓰임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금이 예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그리고 직장인일 경우에는 일간이 직장인으로서 요 비견을 쓰는 경우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 또는 공동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사업인은 큰 일의 그 동반자적인 공동 협력 업체. 그래서 사업한다 하면은 뭔가 어디 납품을 뭐 해야 됩니다. 제조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물량을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일손이 부족하거나 뭐 생산 설비가 부족할 때에는 타 업체, 동정 업체의 힘을 또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납품을 하고 그의 대가로 이렇게 분배해 줘야 되는 이익을 분배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정적인 부분은 남녀는 공감대가 비슷한 친구 간의 연애가 많습니다. 서로 이제 눈높이 있다 보니까 그 상대의 어떤 사정이나 뭐 이런 부분은 힘든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공감대를 맞추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간의 연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의 이제 비견입니다. 자, 일간 병화가 이처럼 연지에 사화를 두고 부모가 이런 연지에 사화를 쓰는 모습을 볼 때 보통 그 자식에 의한 부모의 희생이 좀 많이 따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사화가 놓여 있다. 일간의 뿌리가 부모 자리를 두고 있는 거죠. 부모 자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화극금 한다는 거지. 그러면 금은 그 병화일간에서는 편재가 되고 또 정제가 되고 그래서 재성이처럼 무력하게 됨으로써 부친의 동거가 함께 사는 게 불안하고 또 부친의 건강이나 그리고 부친의 어떤 경제력이 조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친이 이제 사회 활동이 조금 저조해서 오는 부분에 의해서 이제 어릴 때 뭐 병화가 이제 부친의 어떤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오는 소녀 가장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학생은 친구들 간에 학생이죠. 학생일 경우에는 이 비견을 친구들 간의 사교력으로 쓰고 또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협력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에 막 우애 있게 상당히 잘 지내요.
글자를 잘 쓰게 되면.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라면 비견을 동료, 부하 간의 협력, 실무, 그리고 병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돈보다는 사람이 더 우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동료들을 많이 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업인은 이런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또 노동이나 인력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이제 용역 인력 사업 있죠. 사람을 대해주는 그런 또 사업성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애정적으로는 남녀는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이런 관계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비견은 이게 서로 어깨를 좀 나란히 하는데 실제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노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세를 얘기하는 거지. 천간은 실세가 아니죠. 물론 뿌리를 이렇게 천간에 있는데 아래 위로 뿌리를 갖추고 있으면 명실공히가 되는데 그런 차이를 좀 느껴야 돼. 저게 많이 비견 공망이 있으면 이런 일이 좀 떨어져. 그렇죠. 그 공망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뭔가 부족분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는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공망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이런 비견이 공망된다면 그 형제의 어떤 인연이었거나 무덕이거나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비견이 공망이면 형제 자매와 공망이면 어머니가 일찍 애를 가져가지고 내 위에 뭐 언니 오빠가 있었는데 언니 오빠를 잃었다 이 말이지. 지워졌다 떨어졌다 아니면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어릴 때. 어릴 때 이상을 많이 하면서 예. 친구 사귀려면 친구 또뭐 맞아요. 예, 예. 마음이 저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 그 친구가 이제 공망 났다 어릴 때. 공망은 천간이랑 같이 통으로 보는 건가요? 예. 이제 천간의 공망 따로는 보지 않고 여기 공망이면 이거 전부 다 통으로 보는 거죠. 예, 통으로. 자, 다음은 월간의 비견입니다. 월간 비견. 자, 일간 병화 옆에 바로 딱 붙어 있죠. 그죠? 항상 붙어 있대요. 쌍둥이처럼. 그죠? 그래서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월간의 비견이 이제 부모의 자리인데 특히 이제 부친에 위치한 자리죠. 그래서 부친이 저는 그 사회 자리에 이렇게 비견의 모습으로 부친이 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떠 있기 때문에 이 공익성을 위한 공동 참여 의식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각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을 만들고 추진하고 또 사회적 협력 관계를 이루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항상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뭔가 금전의 분탈이 좀 많이 있게 되는 거지.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학생일 경우에는 일간이 학생인데 이런 병화가 옆에 놓인 경우에는 경쟁 관계일 때는 승부욕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막 쟤한테는 내가 좀 지기 싫다라는 의식이 좀 강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서로 이제 이런 비견을 활용해서 정보 공유, 지식 공유, 정보 공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일간이 이런 비견의 역할은 내가 병화일간이 힘든 일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는 이 동료 관계입니다. 비견이. 그런 좋은 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이런 비견을 공익을 위한 협력업체 또는 경쟁업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좀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협력업체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오히려 이제 경쟁업체가 돼서 시장성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녀는 같은 입장에서 서로 바라봐주는 그런 관계로서 동창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동료가 될 수 있는데 동료인데 여자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뭔가 의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혹시 만약 연관이 네. 신금 아, 신금. 그러면 항상 늘 좀 인자한테 재물이나 여자를 먼저 뺏기고 내가 취하는 맞죠, 맞죠. 어차피 항상 일간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은 항상 뭡니까 그 재물, 처, 신금이니까 정제잖아요. 정제. 그게 이제 뭐 사람이 됐든 재물이 됐든 먼저 비견에게 조금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조금 부분이 있겠죠. 예. 자, 월지 비견입니다. 자, 신금 일간이 월지의 비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월지는 부모 중에서 모친의 자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부모 자리에서 금전에 대한 분매가 활발했고, 또 이 부친이 좀 무력하죠. 자, 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유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낙엽들이 다 떨어져 뛰죠. 그래서 목을 재성으로 봐서 부친이 목인데 목이 가을이 되면 시든다. 그죠? 그 때문에 부친의 어떤 활동력이나 여러 가지 경제력, 건강적인 부분이 쇠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신금이 어떤 그 가장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런 비견이 놓여 있으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부모가 살만하면 집안 경제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비견을 보고 있으면 집안이 경제력이 있는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 태어날 수가 있는데 경제력이 있는 집안,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면 신금의 진로를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부모님의 경제를 좀 흔들어 놓는 거지. 그죠? 내가 뭐 유학 가서 박사, 석사, 유학 가서 박사 과정 밟는데 필요한 재반, 경제를 부모에서 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 경제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집안의 그 가장 역할을 본인이 함으로써, 밖에서, 경제를 일으켜서 집안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업인은 경쟁시장, 그죠? 경쟁시장이 많죠? 똑같은 업종에 있다는 거죠. 이 비견이 똑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니까 경쟁이 많은 시장, 그리고 공동 협력이 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노동적으로 또는 인력의 공급,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거나, 원하거나 했을 때 이제 내 주위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내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내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좀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우리 수수료 있잖아요. 그런 걸 받고 하는 이런 노동 인력의 사업들도 굉장히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 구할 때는 비견 많은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요. 월지 비견이 있어도 음. 다른 연이나 월에 관성이 많이 차지했고 그런가요? 부모의 통제가 불안한가요? 관성이 많으면 비견을 통제했잖아요. 통제를 했는데, 네. 그렇죠. 일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지는 안 없어지잖아요. 예, 지지는 안 없어져요. 그대로예요. 통제는 하는 가운데 그래도 심하지는 않는데 하급금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 속에 조금 억제력을 갖고 이제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뭐 일단은 관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일단 그 분배되는 정도의 속도가 틀리죠. 관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런 비견 작용이 오히려 더 활발할 것이고, 관이 주위에 있으면서 화급해주면 그 비견의 어떤 분배되는 게 좀 줄어들 것이고, 그 차이는 있는 거지. 예, 그렇게
안 일어날 수는 없고 일어나는데 최대한 억제된다. 예. 근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대운이나 운에서 그죠? 병화를 극하는 식상이 와버리면 비결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도 또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뭐든지 글자는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그리고 애정남녀는 사실 조금 늦은 결혼, 이런 걸 좀 하죠. 그죠? 비견이 많다는 것은 내가 경제적 어려워서 집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나 결혼도 늦다. 그리고 또는 이런, 나와 동성이 많기 때문에 여자 사귀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하잖아요. 에? 그죠? 삼각관계가 되고, 뭐 하여튼 방해하는 게 있어서, 조금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좀 괜찮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정관계에 짐을 주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견이고 록격이기 때문에, 록격들은 자수성가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든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남에게 또는 이런, 애정관계에 누워 있으면 상대에게 짐을 안 주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주의지. 그러니까 그 상대는 편하지. 그죠? 근데 빚이 많은데, 돈 좀 빌려 해줘.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떤 식으로 내 빚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짐을 좀 안 지어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할 일은 자기가 한 그런 결과다. 일지비견입니다. 일지비견. 이 배우자 궁이 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주의 궁이 상당히 그 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일어나는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십성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경금 자신이, 똑같은 자신이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내다, 내가 내다 하니까, 상당히 이제, 주관력이 상당히 좀 강해지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부 간에도, 결혼한 부부 간에 동료의식이 있습니다. 배우자제 차잖아요. 그럼 서로 나이 차이 나더라도 이 서로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의 동료의식, 동료 부부처럼. 그리고 이제 안방에서 가장의식이 있습니다. 경신 이렇게 되면 안방에서 가장의식이 있어서 내 중심으로 뭔가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간여지동 일주들은 좀 이렇게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래. 네? 좀 약하게 보여야 돼. 그래, 알았어. 이래. 그래, 알았어. 좀 하자. 빳빳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유하게 대처하고, 배려하고, 좀 약하고 이래야 좀, 배우자가 좀 능력을 발휘하지. 그지? 일복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 잘하죠. 그리고 현금이 자꾸 흩어지기 때문에 이상하게 결혼하고 배우자가 들어오면 자꾸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야. 배우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 들어오면서 내 자체가 이제 좀 흐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고 되면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그리고 여성 경금 일간들은 늦은 결혼이 좀 유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말 부부가, 결혼하더라도 주말 부부가, 좋고, 그리고,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배우자 이런 동업을 통해가지고, 밖에서 함께 일하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남쓸 바에 뭐 배우자 쓰면 좋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뭐, 이런 거 제외하고 혼자 살면 제일 편합니다. 혼자 살면. 간섭 안 받고. 그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경신은
이런 배우자 자리의 역할이 늦은 결혼 유리하죠. 이것도 혼자 살면 좀 별하고. 그리고 주말 부부, 개운책은 주말 부부. 그리고 이제 배우자 동업. 그리고 이제 배우자 건강 관리에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 경신은 이런 신이라는 가을 입축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이 시들죠. 목이 시든다 아닙니까? 목은 금의 입장에서는 재성이니까 부친이 목이고 그죠? 아내가 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친 건강이나 아내 건강이 의심되니까 조금 이렇게 좀 건강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다 신약일 경우에는 그렇죠. 제다 신약일 경우에는 일단 일간이 신약하면 이게 오히려 이제 밑에 나오지만 설명드리지만 금이 오히려 이제 그 힘이 될 수 있는 배우자가 오히려 이제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게 요 일지겁재 부분에 비견은 아닌데 이런 겁재가 원래 일간에게 좀 그 재물적 파재나 여러 가지 좀 그 안 좋은 일을 만들 수가 있지만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간이 이 수를 많이 받죠. 해자, 개수가 해자 뿌리를 두고 상당히 그 수 세력이 완강합니다. 그리고 시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추운 어떤 수가 왕한 계절에 묘시되면은 한기가 많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사화불이 겁재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이제 의지를 많이 한다게 돼요. 배우자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수가 수국화를 할 때, 물론 무토로 수를 잡아주고 또 수를 목으로 빼준다 하지만 이건 목은 뭐 사실 빼주기가 조금 힘들잖아. 예? 묘목은 쓴목이라. 그렇지만 이제 이 사화가 이런 수국화 하려는 일간을 정말 수국하려는 또 긴장감을 사화 배우자가 들어와서 그걸 좀 대응해 준다는 거죠.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감명을 했는데 나이 연세가 지금 많이 되셨거든. 두 분 다 지금 함께 사시는 거라. 그죠? 함께 이제 사시고 계신 거. 그죠? 사회 충 오거나 자수가 올 때나 물이 거세지게 들어오면 이제 사화도 이제 배우자가 이제 뭐 건강이나 질병, 사별도 가능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예. 요 밑에 이제 또 이분이 남편이에요. 이분 여성인데 남편분도 정화일간에 정화일간에 좀 신약하죠, 그죠? 정화일간에 수국화, 화생토, 화극금, 식재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론 이제 묘목이 목생화해서 자식이 도움이 되죠. 해묘미 목생화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사화가 좋네, 그래. 진짜 사화가. 사화 불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함께 살 가능성이 많은 거지. 밑에 정해준 해가 남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남편을 보고. 그러면 이 남편한테 물적 보면 나쁜데 이런 건 어떻게? 해묘미 목이잖아요, 목. 합으로. 합으로 목이 돼서 생해주잖아. 이러면 괜찮아요. 목생가 되니까. 뱀띠로 이제 정화가 추운 겨울에 뱀띠생을 채워왔잖아. 뱀띠를 그대로 넣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겁재라도 잘 살고 계시더라. 감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네. 결혼해야지 편해지지. 그러니까 돈을 모르죠, 돈을. 금이 없으니까 돈을 모르시고 그 사람과의 어떤 유대 관계, 이런 점잖함, 이걸로 이제
생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가 그 뭐 비경급제라 해서 무조건 안 좋다. 뭐 이별이다. 사별이다.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저거는 무게합은 안 보는 거죠. 헤어지니까. 이거는 무게 합의되더라도 이 세력이 너무 막강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 수가 약간 견제해주는 그런 부분은 있지. 물이 워낙 세니까요. 커다란 큰 물에 저 자식이 위에 떠 있는데 그럼 자식도 좀 허약하지 않을까? 그렇죠. 자식도 이제 물에 저렇게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이 없잖아. 근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삶에 있어서 그 디심 부족, 생활력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자식이 있어야만 그래도 거친 물살에, 그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좋은데 자식 자체는 좋은 걸로 나오고. 재성이 완전히 자기가 눌리는 거 있잖아요. 음. 그 때문에 이 아이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식이 재성을 바라봤다는 것은 돈 때문에 좀 고민할 일도 있다. 어?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자식이라면 자식의 남편이 묘목이잖아요. 그죠? 자묘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물이 너무, 이 자식 무토가 화생토, 자식 무토 입장에서는 수가 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 거친 물에 남편이 수에서 부목이 돼버리니까 이 정사가 억서 좋은 거죠. 이 정사가 누구예요? 장모님. 장모님이 없으면 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 입장에서는 이 시어머니가 엄청 막강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 돼 있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했습니까? 여자는 배우자 의지. 정활가는 요 사화를 배우자를 봐서 의지합니다. 급제를. 그리고 배우자 동업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자 또한 배우자를 의지하고 또 배우자 동업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모양. 그리고 연간급제죠. 연간에 이제처럼 천간에 정활간이 연간급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은 어릴 때 이런 그 부모의 모습, 즉 부친의 생활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모가 이제 공공성 현금에 대한 분탈이 좀 작고, 그러니까 공식적이죠. 공공성 사회 밖에서 활동해서 현금 분탈이 좀 많았고, 또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런 현금 분탈을 대용해서 쓸 수 있는 뭡니까? 업상 대체로 은행 저축형 대출 업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저축형 급제는 원래 정제를 급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아둔 저축을 하신 사람들이 돈을 모아둔 거를 자기가 급탈하는 거지. 급제로 내줘야 되는 대출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적으로 업상 대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은행에 다니면서 있는 부친일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뭐 나쁘게 작용하면 사업하시다가 좀 돈을 날렸다라고 본다 되고, 큰 투자 사업해서 돈을 또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일 경우에는 이 급제를 어릴 때,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내가 손해 본다는 좀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급제를 앞에 딱 두고 있으면 내가 피해 본다는 의식, 쟤한테 뭔가 내가 불리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뺏긴다는 의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경계할 수가 있고 또는 승부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태어나고 사오미 월에 태어나고 급제를 이렇게 보면 항상 뺏긴다는 그런 생각이 많겠죠.
뭐 그렇게 이제 월지를 보고 이 급제가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이 천간의 급제를 이 공무적 실적, 공무성의 실적, 경쟁 상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일에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급제가 나한테 좀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좀 밟고 내가 실적을 좀 빨리 내게 되겠다. 이런 앞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뺏고 뺏기는 경쟁 시장에 대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애정은 여자는 남자의 조언, 충고를 외면을 하고 또 남자는 여자의 충고, 조언이나 충고를 좀 외면을 합니다. 천간에 급제를 띄운다는 것은 정신력 강화, 자기 정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의 어떤 그런 조언의 충고를 올 때는 잘 안 받아들여요. 급제는. 그래서 자기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니면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깝깝함이죠. 그걸 예를 들어서 여성이 뭐 내가 조금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이래 됐을 경우에 이러니까 그래 됐잖아 이런 걸 조심히 하면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아주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없으면 더욱더 그렇고. 그리고 연재급제입니다. 연지급제. 일간 임수 입장에서 연지엘의 급제가 놓이죠. 자수급제가. 그럼 이 어린 시절에 급제 행위를 부모가 일구어내는 어떤 행위인데, 자,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에 이 부친의 오행이 화죠. 그래서 병정화가 되는데 병정화가 자의 절퇴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 자수의 급제에 의해서 부친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형제가 일간 중심에서는 이 어릴 때 뭐 형님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그 형제 자매를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벌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친이 힘들고 또는 몸이 안 좋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자식을 돌보려 하니까 조금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임수가 어릴 때 자수의 환경이 태어나다 보니까 물이 왕성해지니까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불은 부친이 무력하고 또는 이 동거적인 불안이나 또는 부친이 바깥 생활로 맴돌고 그리고 이제 이 건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찾아오기 때문에 임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안 그러면 뭐 어릴 때 뭐 부친은 뭐 하는 일이나 이런 경제적이고 건강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부친이 아니고 뭐 작은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것도 돼요. 고모가 돌아가셨다. 안 좋아서. 그걸 아버지가 부친께서 아프셔야 될 것을 또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누가 당한 거예요? 아버지 형제가 당한 거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그 집안이 이제 어려우면 어릴 때 집안이 어려우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부자 집안이면 현금이 조금 흩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 흩어진다는 거는 임수가 어릴 적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재능이 특출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지. 유학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배움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깨지는 경우다.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이 급제를 활용한다면은 큰 시장의 전문 인력이나 노동, 기술 지원 및 양성, 교육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전문 인력이나 이런 노동 기술을 지원하는 용역,
그리고 이제 이 교육 양성, 가리키거나 교육하거나 뭐 그런 쪽에 이제 사업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애정적인 부분은 남녀는 일단 말보다 실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행동력, 실천력이 강해서 뭔가 내 상대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몸으로 실천한다는 거지. 말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힘든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약한 모습을 상대한테 보기 싫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 근데 또 이 자수는 또 애정사의 달인, 알죠? 반문화의 달인입니다. 병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자 예, 맞죠. 예. 일찍 만난 여자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탈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 병이 뜨고 병자이 되면 자신의 기세는 강하고 임자로 양인을 깔고 있죠. 양인도 대 겁제도 되는데 양인이의 편제 병화가 놓인 것은 무력이죠. 그러면 몸이 안 좋거나 아니 임자가 이제 이 여자를 제압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좀 뭐랄까 피곤을 감당해야 되는 병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재물에 대한 손재도 조금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월간 겁재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이고, 딱 맞게 끝나겠네. 오늘 조금 여유가 있네. 그래서 이제 월간 겁재가 참 신금일간이 월간에 겁재를 띄웠다. 그러면 부모 자리, 즉 부친의 자리에 겁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친이 겁재를 활용해 쓴다는 건데 이처럼 부모가 이처럼 그 겁재를 활용했으면 현금 분탈이 조금 잦다. 예? 그리고 큰 현금을 장악하는 힘도 돼요. 예. 그죠? 겁재를 확 한 번 이게 땡기고 싶고 또 한 번 팍 써버리고 하니까 그런 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이제 이런 그 가족 간의 형제나 동료 또는 동정업 간의 뺏고 뺏음 이런 것들이 좀 잦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뺏겨본 사람이 오히려 있잖아요. 뭐랄까 적응을 잘해요. 뺏겨봤잖아요. 그러면 뺏겨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또 뺏들어 와. 그런데 뺏겨보지 않은 사람, 즉 겁재가 없는 사람, 비견 겁재가 없는 사람은 한 번 뺏기면 엄청 억울하게 생각해요. 내가 안 뺏겨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안다고 우리가 이 사주 명리 공부도 내가 실제 그 배우자와 이런 경험, 자식과의 경험, 부모 간의 경험, 직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명리를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경지의 학문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경험이 없고 한 분들은 뭡니까? 머리만 똑똑하고 요즘에 그죠? 그러면 이게 경험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이런 사주명리 공부는 오래 못 갑니다. 진실성도 떨어지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은 이제 어릴 때 머리에 바로 붙었죠. 겁재가 항상 경쟁자가 있는 걸로 보니까 그래서 피해 의식 이 뭡니까? 작은 보석에 큰 돌이 항상 이렇게 쿡쿡 찍어대니까 기스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피해의식, 위기의식, 그리고 경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그리고 멘탈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기의식, 피해의식, 경계의식이 있긴 하지만 또 내가, 반면 승부욕이나 멘탈이 상당히 강한 거죠. 지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 보면 이겨 먹으려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직장인은 이런 겁재를 실적 경제의 승부욕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발 빠른 선점. 그래서 겁재가
내 실적을 뭔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미리 그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다 계획을 진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계획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먼저 선전해서 결과를 이제 막 내는 거지. 그런 거 억수로 빨라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스크래치 나기도 하죠. 경금이 신금을 보면. 그리고 이제 윗분들에 대한 충고를 또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또 무시를 또 많이 합니다. 아까 천간에 그 병화 급제가 떠 있듯이 이것도 바로 월간에 급제가 떠 있으면 자기 정신이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주변의 조언이나 충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 통한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안 통한다. 깜깜하네. 네? 그리고 월지급제입니다. 일간 병화가 월지에처럼 오화가 놓였죠. 그래서 급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살로 양인살 또 격으로는 양인격으로 봅니다. 그 양인이라는 말은 이제 양인이라면 그 양 가죽을 벗기는 그 칼날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낸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임전무태의 기질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후퇴함이 없고 그대로 돌진하면서 해결해 버리는 아주 그 활동적인 별이죠. 병호. 추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제의 어떤 노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모의 어떤 생활상을 보게 되면 일단 부친의 건강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급제라는 것은 이 신금과 경금, 금이 화급금 됩니다. 화급금 되죠. 그죠?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화급금 되니까 부친의 어떤 건강 이런 부분이 의심되고 또는 이제 이 시절에 부모 시절에 자식이 이제 인연이 좀 불안하게 됩니다. 이런 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친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결과죠. 그죠? 그런 결과가 되고. 그리고 현금 불탈이 좀 발생하고 해서 병화일간이 이제 이처럼 부친을 보내고 뭔가 이제 그 자수성가 또는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남을 이롭게 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저는 급제를 쓴다 그러면 지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나는 지기 싫어. 저한테는. 그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고 또 호승심, 좀 남의 얘기를 좀 듣지 않고 조금 눌려버리는 그 호승심이 좀 작용하고 그리고 책임감 강하면서 감투빨도 있습니다. 보통 양인격은 현관을 쓴다고 하는데 관이 없으면은 식상이 훨씬 더 많이 추출이 되잖아요. 예. 어제 말씀 예, 예, 예. 예. 그러면 약간 식상이 제멋대로니까 이런 양인의 해금이 더 많이 추출이 되나요? 그런 걸로 쓰는 거지. 이제 뭐 기술이나 그 식상은 상관 기술이잖아요. 말 기술이나 말이나 언어를 통해서 그 양인의 기질을 빼버리는 거지. 그게 우리가 격용신이잖아요. 상생하는 거는 격용신이라. 그러니까 평가는 상신이잖아요. 그죠? 평가는 상신이고 격을 생하는 것은 흉격이든 결격이든 생하는 것은 격용신이거든. 요거는 이제 사흉격의 이런 그 양인이 평간을 잘 쓰는 것은 상신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횟수가 더 내가 볼 때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이 남자라면 자식 때문에 그죠? 처와 자식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아는 분이 양인격인데 관이 아예 없으세요. 관이 눈치보고 통제고 규칙이고 법 네. 그거를 못하니까 네. 말을 할 때 상관이 말이 너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관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리죠. 간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관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제끼고 식상만 있다는 것은 일방적인 얘기라. 그죠? 그래서 그 식상을 잘못 쓰게 되면 구설이 많이 일어나요. 식상을 견제할 만한 그 인성이 좀 있어줘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부모. 자, 부모 입장에서는 급제가 부모 자리인데, 부모 환경 자리인데,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는, 부친이, 건강이 조금 안 좋죠. 그죠? 부친 건강 무력입니다. 그래서 금이 요 오하에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식, 이거 했죠? 밑에 다 했네. 직장, 업무 실적 달성을 위한 노동 인력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양인격, 급제격 이렇게 보는데 이 월에 급제가 놓여 있으면 사회에서 급제를 활용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경쟁이 많은 그런 사회적 그 구도에서 같은 업종에 이제 경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밑에 부하들, 급제, 동료들이죠. 부하 동료들을 이용해서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뭔가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업무 실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노동 인력입니다. 보통. 내 부하인 거지. 내 동료, 부하.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이제 그 능력자죠. 그리고 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급제가 양인은 이게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양인 자체가 프로 기질이 있다고. 뭘 하더라도 억슬 뛰어나. 그래서 이것을 그 전문 생산, 전문 기술, 전문 소비에 필요한 노무 제공 사업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큰 조직에 어떤 진짜 뛰어난 재능 있는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양인의 급제들, 부하 무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여기 진짜 잘하는 능력자가 하는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수수료를 받고 그죠? 이런 노무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애정이죠. 애정은 남녀는 발빠른 연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제가 있다는 것은 남에게 뺏길 것 같아서 빨리 막 상대를 잡으려는 그런 초스피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급한 연애가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빨리 찾아내니까 이 여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빨리 저렇게 이렇게 대시하니까. 빨리 대시하는 여자도 원하는 사람도 있대 또. 질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나 좀 이렇게 해줘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 거지. 성급한 연애 이런 거는. 그리고 늦은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급제가 있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무리들이 늘 환경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화가 항상 문저 앞에 있고 그죠 금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여자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혼이 좀 늦어질 수 있고 아니면 상처함이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시간 좀 오랜 시간을 지나서 좀 늦게 결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뭐 주변에 그 가족 형제가 뭐 일찍 뭐 이혼한다든지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도 좀 액땜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요 시간 급제죠. 시간 급제입니다. 자, 일간무토가 이처럼 그 해자라는 수를 왕한 수를 밑에 깔고 있고 또 천간에 월간의 간목이 있죠. 그래서
수생목, 목국토 이렇게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재생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조금 힘겹겠죠, 그죠? 예. 자, 학생은 무토가 이처럼 학생인데 일단 시간에는 겁재를 두었다면 뒤늦게 의지되는 형제나 또 동료, 친구들이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하나만으로 이게 수생목, 목극토 힘든데 옆에 같이 목극토 맞아줄 기토가 있다는 거는 좋잖아. 그리고 갑기합도 되고 갑기합으로 편간치사를 합가하니까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먼 곳 일터에서 먼 곳 일터라는 건 어디입니까? 요 시구간이죠. 시구간이 먼 곳 객지인데 먼 곳 일터에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이게 겁재가.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이제 일손 부족의 해결을 위한 파트너 또는 동업적 관계가 됩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리고 애정적으로는 남녀는 나의 정신적, 육체적 의지처가 됩니다. 특히 청간은 이제 정신적 의지처가 되고 지지 있으면 육체적인 의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무토가 내가 이런 거친 물에 그리고 목국토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처럼 내 연애 상대가 기토가 돼서 뭐 동창이나 그죠? 이게 돼서 이런 연애도 가능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지겁재입니다. 자, 시지겁재 일간 개수가 이처럼 병워월에 염천지기에 비조, 그죠? 또 미토를 일제 깔고 있어서 화생토 토국수 되니까 개수가 너무 지금 이 화염조토가 돼가지고 이 개수가 마르고 있는 지경이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해수 같은 물을 만나니까 동지를 만난 거지.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학생은 먼 곳 객지입니다. 먼 곳에서 먼 곳 가니까 여기 또 뭐 있어요? 편인이 있죠. 편인이 뭡니까? 특수 자격 면허 공부, 글 공부. 그죠? 잠깐 정확히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 배움을 먼 곳에서 하는데 요 밑에 보니까 겁재가 있는 거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학생은 먼 곳 유학 생활 중에 서로 필요한 정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먼 곳 업무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 또는 지원, 협력 발전이 있게 되겠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필요한 인력 채용 사업, 그리고 협력 사업, 동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적으로는 남녀는 친구 간의 연애,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간의 연애사가 되겠죠. 그래서 애정은 이처럼 취미 구간이 되는데, 이런 취미 활동이나 먼 곳에서 이런 겁재, 부분인데 동창을 만나서 이렇게 애정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제2의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 살거나.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거죠. 다 끝났네. 그래서, 사주 위치별 해석법의 상관, 그리고 비견, 겁재 부분을 오늘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6주, 7주 과정까지 활용을 이제 가셔서 활용 잘 하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재관이식, 그죠? 재성, 관성 해가지고 격국론입니다. 격국론을 한 4주 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예.